짜잔. 자, 오늘은 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50분이고요 탁송을 잡고 나왔습니다. 야, 날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현재 온도 12도래. 12도. 네, 12도고 이따 새벽에도 8도까지 밖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갑자기 겨울싹 없어지고 봄이 바로 온 듯한 날씨죠. 날씨가 워낙 따뜻해져서 좋습니다. 일하기에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좋죠. 야, 그 추운 겨울 언제 지나가나 그랬는데 벌써 봄균이 살살 오려고 하고 있죠. 좋습니다. 자, 첫 콜 잡고 나왔습니다. 여기 안산에서 수원 넘어갑니다. 수원 세화동으로 넘어가고요. 넘어가서 수원이 안산보다 탑승이 좋으니까요. 사부작 해보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차 잘 인수했습니다. 수원 세화로 가고요. 오늘은 어저께 제가 늦게 들어가서 잠을 엄청나게 못 잤었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잤더니 15시간을 그냥 잤어요. 잠깐 자고 원래 저녁에 동생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모로 잤습니다. 와, 15시간 자는데 이거 아세요? 딱 눈 떴어. 눈 뜨는데 딱 1시간 자고 일어난 것 같은 느낌 있죠. 잠깐 자고 일어난 느낌. 그러니까 잠을 얼마나 깊이 잤겠어요.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났고요. 그래서 오늘 동생을 만나야 돼서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6시까지만 탑승을 짧게 해서 한 10만원이라도 벌어놓고 바로 저녁 약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이 오늘하고 내일은요 탑승이 꽤 많아요. 꽤 많고 오늘하고 내일은 대리가 되게 힘든 날이에요. 특히 오늘은 대리가 거의 전멸입니다. 전멸. 연휴 끝나고 딱 첫날은 사람들이 술자리 거의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하고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착해서 다른 콜 잡고 또 나타나겠습니다.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수원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조금 쉬었고요. 콜 잡느라고 한 10분 15분 걸리는 것 같아요. 현재 시간 1시 50분. 여기 화성 반정동에서 서울 역삼 갑니다. 역삼 가는 거 요금 44,000원이고요 수원 요쪽 매매단지 있는 쪽은 단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려운데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 반정동 이동해서 역삼동 가볼게요. 자,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복잡한 강남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간 3시 50분. 강남은 탑송이 쉽지 않습니다. 단가도 어렵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자, 3시 50분이니까 일단 콜 잡고 나타나 볼게요. 자,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양재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콜 잡았고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삼전동에서 수원 평동 갑니다. 안산으로 저녁 때까지 바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지역 조금 갔는데, 야, 역시 탁송은 강남은 아닙니다. 폴이 진짜 없고 단가가 여기서 뭐 구로동 가는 거가 막 50분 찍히는데 뭐 2만원에 나오니까요. 단가도 쉽지 않고 콜 양도 없고 그렇습니다. 뭐 탁송이 강남이 안 좋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아까 수원에서 단가가 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단 삼전동 가서 수원으로 일단 갈게요. 수원 요금 3만원이고요 운행 시간 45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복귀해야죠. 복귀콜 나오면 복귀콜 잡고요. 없으면 지하철 타고 이동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킹송 16%의 또 다른 장점, 이렇게 횡단보도 있을 때 잠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은근히 편해. 횡단보도 은근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안 씁니다. 외국 동영상 보니까 뭐 앉아서도 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신호가 떨어지면 아이고 바로 일어나서 가면 됩니다. 아주 꿀팁입니다. 꿀팁. 생각보다 편해요. 자, 가보고 있습니다. 잘 갈게요. 뿅. 짜잔. 자, 수원 여기 평동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어제 동생을 못 만났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여기서 구생역 가서 안산으로 복귀한 다음에 동생을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누고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생역으로 갈게요. 뿅. 짜잔. 자, 어제 탑송 잘 마치고 들어와서요 동생하고 저녁자리 하면서 소주 한잔 하고
푹 쉬고 일어났습니다. 자, 어제 올라간 영상이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구독 한번 부탁드렸었잖아요. 제가 영상을 지금 이제 거의 한 80개째 올라가거든요. 네, 80개째 올라가는데 한 번도 구독을 제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이렇게 뭐 모든 영상 보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듣고 저는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하실 분들은 하실 거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었는데 어제 구독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구독자분이 60분이 늘었어요. 보통 하루에 평균 한 20분 정도 늘거든요, 제가. 근데 한 3배수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와 이렇게 많이 느는구나. 야, 이거 한 번씩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니까는 구독 말고 좋아요를 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좋아요가 제가 보면은 한 어제 영상 보니까 한 150개, 160개 정도 눌렸더라고요. 한 3,500조회수에. 그러니까 한 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5% 정도. 5%면 뭐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또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좋아요 한 500개를 목표로 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 기사님들이 단합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요거 좋아요를 한번 까딱, 요 엄지척 모양 있잖아요. 엄지척 모양을 손가락 까딱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어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공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공감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힘내라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손가락 까딱 한 번만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좋아요 한번 500개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대리 기사님들이 어떤 단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얼마큼 되는지 한번 부탁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어제 영상에서 제가 아는 것과 깨닫는 거의 차이, 그리고 깨닫고 나서 내 몸에 내재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에 연이어서 미쳐야 미친다, 요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며칠 전에 한번 2년의 법칙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2년 동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무언가를 이루거나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표현은 첫 번에는 미쳐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미친 듯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와 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미쳐야 된다는 의미일 거고, 뒤에는 미친다는 어딘지 도달한다는 표현이겠죠. 우리가 어떤 걸 해낸다, 완성해낸다, 약간 이런 의미의 미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미쳐야지만 미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런 걸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력이 주관적인 노력이 있고요, 객관적인 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주관적인 노력이란 말은 내가 평소에 만약에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다가 한 12시간, 13시간 하면은 더 되게 열심히 한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은요. 근데 그게 이제 주관적인 노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미 15시간, 18시간 더 강도 높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저는. 누가 봐도 와 미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노력인 거죠. 그래서 하루에 평균 만약 18시간 정도 일을 한다, 매일같이 그걸 2년 동안 한다, 그러면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는 걸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물리적인 시간을 제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근무 시간 보통 8시간 하잖아요. 하루에 8시간 하는데 내가 하루에 18시간 일을 한다. 18시간 일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새벽 3시까지 일하는 게 18시간이에요 거의 미친 거죠. 근데 새벽 3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자고 얼마든지 9시에 출근해서 또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달로 따졌을 때 미친다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주말 같은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치, 잠자는 것 빼면 다 사치야. 모든 게 다 사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만약에 하루에 평균 20일 일하는 사람이 8시간씩 일을 하면은 160시간을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18시간씩 한 달에 이틀 쉰다고 가정해볼게요. 이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8일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504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500시간 나오는 거죠. 그럼 160시간 대비 500시간이면은 물리적인 시간이 3배수입니다. 3배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2년 동안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2년 동안 그렇게 할 때 나는 그 2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면은 6년 일하는 거를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맹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직원을 한 몇 명 봤을까요? 1000명은 훨씬 넘게 봤고요. 한 2000명? 2000명 좀 안 되려나요? 하여튼 그 정도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하는 사람을 한 5번 정도 봤어요. 5명 정도. 그러니까 1%도 안 되고, 뭐 0.01%, 0.1%? 이 정도 수준이겠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드뭅니다. 예, 굉장히 드문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에 8시간도 8시간 내내 엄청나게 집중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4시간 정도? 4, 5시간? 이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아요. 나머지 시간 그냥 술렁술렁 보냅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가 정말로 강도 높게 18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 2년 할 때 내가 6년치를 일을 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 한 4시간밖에 안 하면 거의 다 또 2배치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2년이라는 시간이 나는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대충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 일하는 사람을 비유했을 때. 예. 그럼 12년의 시간은 어때요? 엄청난 시간이죠. 엄청난 시간. 보통 사람들이 그냥 하루에 8시간에서 내가 4, 5시간 일하는 사람을 비교를 하면은 12년간의 일을 내가 해내는 겁니다. 그 정도 2년 정도 노력을 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12년 동안 뭔가 하는데 어떻게 못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2년의 법칙 말씀드렸을 때도 사시 준비하는 사람들, 뭐 서울대 가는 사람들, 무언가 이루는 사람들 보면 다 2년 정도 한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예요. 남들 10년치 할 거를 임팩트 있게 다 몰아 넣어서 해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9시에 출근해서 보통 9시, 10시까지 일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되게 열심히 한 줄 알아. 근데 뭐가 안 돼. 탓을 해요.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그 정도 일하는 사람은요, 널려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이 경쟁사회에서 그 정도 일하고 하는 거는 진짜 널려 빠졌어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9시에 나가서 새벽 3시까지 일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회사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대리가 됐건 과장이 됐건 부장이 됐건. 근데 회사에서 매일 새벽 3시까지 일한다고 가정해보세요. 한 2년 동안.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엄청난 자리까지. 네.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 봐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정말 제대로 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식당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수많은 식당들이 우리가 일하면서 다니면서 보면은 손님이 없죠. 근데 전단지라도 뿌리는 식당 있나요? 없어요. 전단지 뿌리는 식당도 하나도 없어. 그냥 손님 없어서 그냥 식당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죠. 만약에 저희 집 식당 밥 너무 맛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와 주세요. 라고 A4 용지에 내가 글 써서 복사해가지고 화장실 전단지에 2년 동안 붙여보세요. 어차피 한 3시부터 5시까지는 식당에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계속 꾸준히 붙이잖아요? 제가 쓴 장사 무조건 잘 됩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렇게 뭐 식당 제가 일례를 하나 든 것 뿐인데 어떤 분야였던 어떤 직종이었던 어떤 일을 하든 간에요. 내가 정말로 하루 18시간 정도 몸을 갈아넣고 정말 열심히 하고 하면은 이뤄내지 못할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이뤄낼 수 있어요. 단지 하나는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을 못 먹고 실천을 못 한다는 것 뿐이죠. 근데 이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해내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어릴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워낙 잘했었는데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릴 때는 부모님이 공부를 엄청나게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는 저희 때는 과학고등학교가 이제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를 보내시려고 공부를 엄청 시켜서 보통 어떻게 했냐면요. 학교 수업이 4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6시부터 한 12시까지 학원 수업을 듣습니다. 밤 12시까지. 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과외를 받아요. 새벽 3시까지. 그리고 자서 3, 4시간 자고 6, 7시에 나와서 또 이제 학교 가는 거죠. 학교에서 또 수업 듣고 그 생활을 거의 3년 내내 했어요. 과학고를 이제 떨어졌거든요, 제가요. 떨어지고 이제 안산 경항고등학교를 그때 뭐 전교 1등으로 들었나 전교 2등으로 들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중학교 3년 동안 고3 때 것까지의 영어 수학 다 끝냅니다. 정석이든 뭐 성문 영어든 다 끝내요. 과학고 준비할 때는요.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고등학교 1년 내내 뭐 전교 1등 아니면 2등. 고3 때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까 뭐 전교 뭐 10등도 하고 이렇게 좀 떨어지긴 했죠. 떨어지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한 걸로 전 대학교를 가긴 했어요. 공부를 워낙 안 해서. 뭐 요 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는 그렇게 노력하는 거에 대한 어떤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했을 때 미친 듯이 하는 거. 그리고 어린 나이 때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습관 때문에 일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을 이뤄냈겠죠. 그러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이치를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가.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이뤄내고 나면요, 사실은 그때부터는 유지할 때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지할 때는 그냥 별로 할 게 없을 때가 많아요. 특히 사업하게 되면은 뭐 사업해 보셨던 분들이나 대표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루고 나잖아요. 그 유지할 때는 어쨌든 할 게 없을 때도 많아요.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죠. 그런 시간도 보내기도 했었고요. 자,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아마 지금 영상을 찍고 할 때도 약간 그런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할 때는 미친 듯이 빠져서 열심히 하는 거. 참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제 댓글 보면 막 건강 조심하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셔서 제가 건강 잘 챙겼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제 걱정스럽겠죠. 어떤 분은 또 약간 왜곡된 시선으로 야 저런 상태로 운전하는 타는 손님은 무슨 죄냐, 죽으면 혼자 죽어야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단은 저는 일을 할 때요, 졸음전하다 사고 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렇게 말씀 주셨던 분들처럼 왜곡된 표현을 썼던 진심 어린 마음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졸음이 오잖아요. 잠이 오면 어디서든 잡니다. 어디서든. 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화장실에 앉아서 자고, 라면 카페 가서 그냥 자고, 뭐 길거리는 소파에 그냥 누워서 자고, 벤치에 누워 자고, 아무 데서 잡니다. 아무 데서라도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잠을 자고 복귀해놓고 자꾸 들어오든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노력이라는 부분이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40평생 살면서, 50평생 살면서, 60평생 사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이라도, 인생의 어느 시점이라도 2년 정도는 저희가 한번 해볼만 해요. 2년이면 저희 거의 군대 갔다 온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군대 입대한다고 생각하자. 입대한다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신교대 때, 훈련소 때 어때요? 진짜 개빡시게 하잖아요. 이등병 때 어떻습니까? 뒤지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군대 간 마음으로 2년 동안 내가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내가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한번 그 정도 2년이라는 시간을 하루에 정말 18시간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남들이 봤을 때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제 영상 보면 약간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왜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저거는 에반데?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건강 지키는 거 중요하고 가족 지키는 거 중요하죠. 물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라고 건강 포기하고 가족 포기하겠습니까? 건강한 가족 포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돈보다 당연히 건강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돈보다 건강인데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중에. 돈이 없으면 나중에 가족도 지키지 못해요. 자, 돈이라는 거는 충분 조건 되지 않아요. 행복의 충분 조건이 되지도 않고요. 건강이나 어떤 뭐 가족의 어떤 이런 거에 충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 조건이 무조건 돼요.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이 있지도 않습니다. 필요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해? 여기 지금 저처럼 대리라서 나오신 분들 뭐예요? 다 힘들어지고 돈 없고 힘드니까 나와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 돈이라는 필요 조건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등가의 법칙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바꾸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시간을 녹여서 넣고 건강을 내가 잃는 대신에 어떤 빠른 성공이라든지 재기하는 시간을 바꾸는 거죠. 근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하나 포기하고 하나 얻지 못합니다. 하나 포기하면 하나 얻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개를 포기해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가족과 건강을 포기해야지만 그 무언가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포기한다는 표현이 좀 애석하긴 하지만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잠깐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왜? 나중에 건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잠깐 포기하는 거죠. 왜? 그래야지만 나중에 가족이 됐건 내 건강이 됐건 다시 재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꾸준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시간이 2년 정도는 내가 미친 듯이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적당히 해서는 이런 과열 경쟁 사회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정쩡한 노력해놓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9시, 10시까지 일한다고 그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누구나 합니다. 그 정도는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한번 돌이켜 보세요. 네. 내가 정말로 살면서 그 정도 내가 한번 녹여본 적이 있나? 어? 쓰러질 때까지 해본 적이 있나? 네. 그 정도 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네. 그 정도 하고도 안 이루어지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식구들, 제 직원들한테는 얘기할 때는 본인이 너가 그렇게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저를 죽방 때리라고 했어요. 진짜로. 왜? 그럴 리는 없습니다. 세상살이에 그 정도 노력했는데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건 없더라고요.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가 딱 2년 맘먹고 해보시면은 분명하게 바뀌어요. 아주 명확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부터든 내일부터든 마음을 먹으시고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에 우리 삶에 대한 태도가 정말 진심 어리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자, 요거 엄지척 좋아요 500분 한번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부탁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까딱 손가락 까딱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제 영상 빠르게 편집해서 올리고 오늘 저녁 때 나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어제 다들 폭망하셨죠? 연휴 끝나고 나서 그 첫날에 엄청나게 일 없습니다. 오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도 거의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도 조금씩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전 추석 때도 마찬가지고요. 명절 때 일하고 딱 끝나는 날이나 끝난 그 다음날 이때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좀 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해서 그렇게 쉬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또 저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뭐 거의 반 봄날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은 편집하고 이따 나가서 또 뵙도록 할게요. 자, 이따 봐요. 뿅. 빠이.